자,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44페이지 세 번째 하중과 내진 설계 좀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내용은 지금 안 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지금 10월, 11월, 12월 달은 기본 강의고 1월 달, 2월 달은 여러분 심화 과정입니다. 이게 그때까지 여러분 또 한 번 가야 되는데 민법이나 회계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충분히 파고 들어가는데 시설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좀 어려운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심화 과정에 반드시 또 할 겁니다. 아셨죠? 제가 빠뜨리고 가는 부분은 반드시 해드릴 테니까 그거 왜 빠뜨리고 갔냐 갖고 막 눈 흘기지 마시고 그냥 반드시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중요시 되는 걸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교재 페이지 45페이지 보면 표가 나와 있죠.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요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 그 표 좀 봅시다. 하중은 크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장기 하중과 단기 하중으로 구분돼서 나와요. 장기는 오랜 기간이란 뜻이고요. 단기는 짧은 기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 하중과 단기 하중으로 구분되는데요. 자, 문제는 장기 하중에는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고정 하중과 그다음에 활하중으로 구분돼서 나와요. 자, 그러면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든지 아니면 남이 스스로도 타인에 의해서 자이든 타이든 움직일 수 없는 하중이에요. 왜요? 고정됐다는 얘기는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뜻이에요. 활하중은 여러분 과거에는 저걸 동하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죠? 활어하면 살아서 움직이는 물고기를 활어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이에요. 얘는요 자이든 타이든 움직일 수 있는 하중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고정 하중이 뭐냐면 기둥, 보, 기초 요따위 것들. 그 다음에 고정된, 중요한 건 뭐예요? 요 고정된 어떤 설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어컨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에 고정시켜 놨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에어컨은 활하중이에요. 움직일 수 있잖아. 내가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고정시켜버리면 여러분 얘는 고정하중이 돼요. 자, 그러면 활하중의 대표적인 게 뭐냐? 사람. 이런 집길이에요. 그래서 고정되지 않는 설비를 활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아셨죠? 개념 문제도 물어봐요. 저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단기 하중으로 넘어갈게요. 아셨죠? 자, 단기는 짧은 기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바람에 의한 풍하중, 지진에 의한 지진하중.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눈이죠, 눈. 눈에도 건물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 적설하중. 어떤 충격에 의한 충격하중. 무슨 충격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 단기 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풍하중은 바람에 의한 하중이고
지진화종 말 그대로 지진이고, 적설은 여러분 눈에 의한 눈화 중에, 충격은 말 그대로 어떤 충격일지 모르면 그 충격에 일정한 충격에도 버텨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요, 여러분 요거 다 배워야 돼요. 풍화중에 관련된 얘기, 지진, 적설을. 근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설계론 교재가요, 진짜 엉망이야. 교재가 엉망이 아니라 우리 시설계론 배우는 내용 자체가 엉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내용을 여러분 건축기사 1급 같은 정도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 내용이. 아셨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건축에서 요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표준 시방서는 뭐냐면, 공사할 때 국가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저렇게 하는 어떤 표준서예요. 책이에요, 책. 여러분, 구조 기술 기준은 뭐냐면, 얘는 뭐냐면, 얘는 힘을 이만큼 받으니까 이럴 때는 계산 공식에 의해서 이만큼 해야 되고, 얘는 이럴 때는 계산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 두 개가 짬뽕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우리 시설개론이에요. 어떤 게 쉽냐고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러면 양이 얼마나 되냐고요? 모으면 한 이만큼 될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제가 그랬죠. 시설개론 제가 첫 시간에 제가 60점 어떻게 해드려도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시설개론은요, 우리가 생각 못했던 내용이 쑥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 잘 찍으면. 잘 찍어야 돼요, 그런 것. 하여튼 지금 요 하중에 관련된 얘기들은요, 여기서 나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지금은 이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심화 때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개념은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지금 넘어갑니다. 쭉 넘어갈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할 게 없죠? 여기서는 이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1장 총론은 여기서 끝날 겁니다. 그러면 1월달, 2월달에 가서는 우리 아까 여러 가지 구조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못 해줄 겁니다. 자, 이제는요, 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자, 59페이지 보면 토질 및 기초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보통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2장에서는 여러분 토질 및 기초구조는 1문제 아니면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런 거 별로 중요해 출제 안 해요. 몇 문제 나올지도 몰라. 자,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토질조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 얘기가 여러분, 자, 기초 설계에 필요한 집안 조사 방법 있죠? 자, 집안을 조사한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세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자, 그러면 집안이란 뭔 뜻이냐? 여러분, 집안이 땅이란 표현은 분명히 맞아요. 이게 땅이란 표현이 맞는데, 여러분, 집안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은요, 사실은 땅 위에 있는 것 같지만 땅 속을 파고 들어가죠. 여러분, 땅 파지 않아요? 여러분, 지하층이 없는데도 여러분 땅을 파고 여러분 기초를 땅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위에다만 치면 되지. 집안 치마 때문에요? 틀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초가집 있죠? 자, 여기 여러분 추춧돌이 있어요. 초가집은요, 추춧돌 뒤에 살짝 얹어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나면 얘가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 땅을 파고 나오는 홍수 때문에 떠달릴만 하고 아니에요. 이 무게 때문에 철근 코트 같은 경우는 무게 때문에 떠달리는 일은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 물기를 가지고 있어요. 습기를 가지고 있어. 이 습기가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철에는요 얼어요. 언다고요. 자, 문제는 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녹는 게 문제죠. 녹아. 여러분, 녹는다는 얘기는 땅이 단단하다는 얘기일까요? 무르다는 얘기일까요? 무르다는 얘기예요. 무르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가만히 있는데 봄 되면 어때요? 이제 주저앉네. 표시나죠? 주저앉았다는 거 어떻게 표시나요? 그냥 이렇게 기울어져요?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균열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주저앉는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결론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을 파고 여러분 건물을 짓는 기초를 땅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요, 땅이 얼어서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얼지 않는 깊이까지 여러분 해줘야 돼. 파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땅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파지 않는 이상은 어떤 땅으로 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땅을 파서 아니면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자 10m 들어가니까 무슨 땅, 20m 들어가니까 무슨 땅, 30m 큰 바위도 있네. 밑에는 여러분 지하수층도 있네. 이렇게 몇 미터 들어갔대 무슨 땅 이렇게 땅을 조사하는 걸 여러분 집안을 조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순서가 있죠. 자, 집안 조사 순서입니다. 첫 번째 사전조사, 두 번째 예비조사, 세 번째 자 본조사, 네 번째 추가조사. 자, 이게 순서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 이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를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59페이지 보면 예비조사가 나와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1번 제가 읽을 거예요. 1번 읽을 겁니다. 기본서 보세요. 예비조사는 기초의 형식을 구상하고 자 본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대진의 계략적인 집안 구성, 중요한 건 저거 계략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계략적이 뭔 뜻이에요? 똑같은 표현, 대충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가 아니라 요 계략적 대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본조사가 있을 때 이때 정확하게 하는 거고, 얘는요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아셨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시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 표현이야.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 나오잖아요. 그럼 틀린 거야.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계는 이런 모든 내용을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지문이 나면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 포인트를 여러분 노트 필기를 잘 해놔가지고 나중에 이런 표현이 바뀌면 그걸 찾아내는 그런 학습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예비조사는 기초의 종 형식을 구상하고 본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기까지는 여러분 절대 시험 문제에 틀리지는 않아요. 아셨죠? 중요한 건 대진의 계략적인 지방 구성, 무슨 땅으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층을 구성하는 토질의 단단함 및 연함,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연한지, 그 다음에 지하수, 여러분 지하수가 몇 미터 있고 그 지하수 양이 얼마인지, 자, 이런 것을 파악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예비조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60페이지. 자,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본조사입니다. 진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본조사는 기초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반 자료라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넓게 정확하게 아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천공이 뭐냐면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천공이에요. 그래서 천공, 자, 조사 및 기타 방법에 따라 대진의 지반 구성과 기초의 지지력, 여러분 지지력이 뭐예요? 땅이 버티는 힘이 여러분 지지력 또는 지내력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지지력 또는 지내력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지지력, 침하가 뭐예요?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가라앉는 겁니다. 아셨죠? 자, 또는요,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와 집안의 여러 성질과 지하수의 상태, 집안 성질, 지하수의 상태, 이걸 알아보는 게 여러분 뭐예요? 본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조사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했어요. 조사 범위 및 조사 항목 나와 있죠? 니은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안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원위치 시험과 토질 시험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원위치 시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질 시험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원위치 시험은 어디서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원위치 시험, 원위치 시험이 몰라도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원위치 시험은 어디서 해? 라고 물어보면 어디서 해요? 본조사에서 해야 돼요. 본조사에서 해야 된다고요. 원위치 시험은. 그래서 지지력 및 치마량의 계산과 기초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집안의 성질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지지력 및 치마량 계산,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치마 여기 있었죠? 결론 지지력 계산하고 치마다 얼만큼 되는지 계산하는 게 여러분 본조사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요게
기술 기준에서 구조 기술 기준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 내용 자체가 아직 시험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과거의 기본적인 내용은 나왔어도 자, 구조에서 나왔던 부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러분, 추가 조사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추가란 얘기는 뭔가 좀 덜 했으니까 좀 더 하는 게 추가죠. 볼까요? 1번. 자, 예비조사 및 본조사 후에도 구조물 설계를 위한 추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추가의 자료라는 표현이죠. 추가의 자료 밑에 여러분 밑줄 그어 보세요. 필요할 경우에는 구조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대한 흙과 암은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지방공학적 성질과 지하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자, 추가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본조사 결과와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본조사에 따라 얼만큼 할지, 자, 어느 정도 할지를 결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뭐예요? 추가 조사에서는 1번에 자,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요거죠. 추가 자료가 필요가 없는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셨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집안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본조사죠. 자, 본조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 때문에요? 원위치 시험과 토질 시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중에 원위치 시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좀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비조사 단계는 뭐 하기 위해서요? 뭔지 모르지만 요 계략적으로 대충 조사하기 위한 방법이 요 예비조사 단계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집안조사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죠. 자, 물리탐사, 얕은 층의 조사, 그 다음에 보링, 사운딩, 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자, 페이지 60페이지. 자, 물리탐사법은 여러 가지 물리탐사법이 있습니다. 자, 물리탐사법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세 번째 보링입니다. 뭐가 있어요? 보링. 볼링이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보링이 한문으로 쓰면 이걸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거 보링을 찾으면 천공하다는 얘기예요. 땅에 구멍을 뚫는 일을 보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링은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지하수 파기 위해서 삼각대를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파이프가 파고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막 지는 흙탕물 나오면서 나중에는 맑은 물 올라왔었죠. 지하수 팔 때 이렇게 팠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여기서 자, 엔진 달아갖고 막 이거 돌아가면서 이게 여러분 보링이에요. 땅속에 구멍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뚫었잖아요. 이게 보링이라니까요. 아셨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교재는 없지만 이 보링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자, 요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보링을 하는데, 자, 이 방법 중에 요 회전식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 회전식이 가장 정확한 방식입니다.
자, 너는 그러면 왜 가장 정확한데 나중에 여러분 얘는요. 자, 갑니다. 땅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회전식은 뭐냐면 얘가 돌아가요. 돈다고. 돌면 이 안으로 여러분 흙이 고여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빼면요. 이 파이프 안에 흙이 위에서 털잖아요. 그러면 요거 나중에 나사식으로 여러분 이걸 풀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톡톡 치면요. 동그랗게 흙이 쏙 빠져. 그런데 빠질 때 흙이 흐트러뜨리지 않고 빠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교란이 뭐예요? 흐트러뜨리다는 얘기죠. 근데 불이 아니란 뜻이야 또 이거. 아셨죠? 그러니까 흐트러뜨리지 않는 시료를 샘플을 여러분 얘는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직접 보니까 무슨 땅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왜 안 되냐? 충격은요 위에서 팻말로 두드려. 근데 그때 팔 때 여러분 뭘까지 같이 집어넣냐면 물도 같이 집어넣어. 물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흙이 물하고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수세식은 물의 수압으로 땅을 파는 방법이고, 오거는요 요 드릴 있죠. 드릴로 땅을 파. 드릴로 땅을 파면 여러분 흙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요거야.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 보링 왜 하는데? 보링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목적은요. 방금 원위치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원위치 시험을 여러분 우리 교재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운딩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목적도 중요한데 두 번째 목적은요. 자, 집안에 주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주상도라면 여러분 땅의 단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뭐 자갈도 있고 여기는 모래땅도 있고 여기는 뭐 진흙땅도 있고 여기는 바위도 있고 여기는 물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그림으로 그린 거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 뭐라고요? 주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보링을 하다 보면 몇 메터는 무슨 땅, 몇 메터는 무슨 땅, 몇 메터는 무슨 땅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 그림 이름이 뭐라고요? 주상도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목적이 뭐냐? 세 번째. 자, 지하수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자, 시료 채취 토질 시험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 보링입니다. 아셨죠? 자, 어떻게 노트 필기 잘 그려져요? 자, 문제는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링을 하고 있어요. 자,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이 여러분 사질 또는 사질토 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모래땅이라고요. 모래땅이에요. 자, 모래땅이 여러분 지금 제가 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 땅에 여기를 내가 뭐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확인한다는 얘기는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게 확인이죠. 그래서 제가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팔이 짧아요. 그럼 팔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쇠 파이프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자, 흙을 뺄 수 있는 샘플러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다 집어넣고 빼고 나면 그 안에 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절을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흙이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다는 여러분 뭘 설치하냐면 여러분 쇠로 만든 줄을 설치해요. 자, 근데 이 추에 무게가 존재합니다. 자, 무게는 얼마? 63.5kg에서 63.7kg 요 사이면 돼요. 즉 허용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진 추를 갖다가 떨어뜨려요. 자, 떨어뜨리면 얘가 파고 들어가겠죠. 근데 떨어뜨릴 때 높이 떨어뜨리면 어떨 때는 또 낮게 떨어뜨리면 시험에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 추에 낙하 높이가 있습니다. 자, 낙하 높이가 여러분 이게 낙하 높이에요. 자, 75cm에서 76cm 정도에서 떨어뜨려요. 자,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떨어뜨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떨어뜨리냐면 요 파이프 있죠? 이 파이프가 30cm 들어갈 때까지 타격 횟수를 여러분 세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30cm 들어갈 때까지 떼어 두드려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타격 횟수를 뭐라고 얘기하면 N값이라고 얘기합니다. N값. 넘버.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N값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N값의 최대값은요, 50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51번, 52번 떨어뜨렸는데 30cm가 못 들어갔어. 그러면 시험 그만해야 돼요. 아셨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50번을 떨어뜨렸는데 30cm가 못 들어가도 시험 그만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N값이 어떤 경우에는 30cm 들어갈 때까지 조금만 하니까 푹 들어가고 어떨 때는 좀 더 많이 두드려야 될 때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N값이 작을 때, N값이 클 때 예의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작을 때 N값이 작다는 얘기는 이 땅이 어때요? 무르다는 뜻이고 N값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 번 두드린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작을 때를 우리가 연질 지반 또는 연약 지반이라고 하고 클 때는 여러분 경질 지반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시험법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 관입시험입니다. 자, 영문으로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영문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표준 관입 시험. 근데요, 잠깐요. 지금 이거 구멍 뚫었죠? 구멍 누가 뚫는지 아세요? 지금 보링을 하는 도중에 보링하면서 뚫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보링을 하다가 이 땅을 알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셨죠?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요 표준 관입 시험은 자, 뭐 하는 시험이냐라고 물으면 사질 집안에 뭘 측정하냐면 밀도를 측정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표준 관입 시험은 요 사질 집안에만 사용해요. 만약에 여기서 점토 집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게요. 요거야. 그 다음에 얼마 높이에서 떨어지냐, 무게는 얼마냐, 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다시 갈게요. 숫자를 눈에 두지 마시고, 이 구멍 누가 뚫어놨어요? 보링을 지금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링을 구멍에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시겠죠? 그냥 별도로 새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링이 말뜻이 뭐였죠? 구멍 뚫다는 얘기잖아요. 보링 하다가 이 땅이 무슨 땅이면? 사질 집안이면 모래 땅이면 이 모래를 빼내는 시험을 한다고요. 그 시험 이름이 뭐라고요? 표준 관입 시험이라고요. 아셨죠? 얘는 점토 땅에는 못해. 어디에서만 해야 돼요? 사질 집안에서만 해야, 모래 땅에서만 한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 자체도, 그러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해도 못하면서 숫자만 막 무조건 파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언제 봐요? 그때까지 저 숫자 외우고 있을까요? 못 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과정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으라고요. 아셨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웬만하면 숫자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설개론에서는요, 땅 얘기를 딱 두 가지밖에 안 해. 여러분 모래 땅 아니면 진흙 땅. 딱 두 가지예요. 아셨죠? 그러면 모래 땅에서는 무슨 시험 한다고요? 표준 관입 시험을 해요. 이게 표준 관입이 뭐예요? 관을 집어넣었다고요. 땅속에 집어넣었잖아, 관을요. 그래서 관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나중에 헷갈릴 일이 있어서 얘기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게 점토 집안이야. 진흙이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점성토라고도 하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 지금 보링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그러면 모래 땅에서 하는 시험을 표준 관입 시험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는 이 표준 관입 시험 모래 땅밖에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토 집안에서도 하는 시험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는 뭘 집어넣냐면 이렇게 생긴 십자 날개형으로 생긴 이 날개를 집어넣어. 이 날개 이름이 베인이에요. 아셨죠? 이게 베인이야. 이렇게 십자형의 베인을 집어넣어. 그래서 베인을 집어넣고 얘를 기계로 돌리면 여러분 얘가 회전하겠죠. 그럼 이 땅이 끈적끈적거릴수록 회전하는 그 회전수가 적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끈적거리지 않으면 회전수가 빨라질 거라고요. 자, 이런 시험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베인 테스트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베인 테스트는 어떨 때 쓰냐면 점토 집안에 점착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요 점토 집안에는 베인 테스트가 사용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베인 테스트를 사질 집안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는 거고, 표준가림 시험은 점토 집안을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요 두 가지 시험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링을 한 원래 위치에서 한다고 해서 이걸 원위치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사운딩 테스트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원위치 시험 사운딩 테스트가 별도로 물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종류에 들어가면 별도로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표준가림 시험 베인 테스트가 뭐라고요? 그게 원위치 시험이라고. 영문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운딩 테스트라고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보링을 한 목적, 보링하는 목적 중에 여러분 뭐 있었어요? 원위치 시험을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있었죠. 그러면 보링이 얘가 구멍을 안 뚫어 놓으면, 보링이 선행이 안 되면, 보링 작업을 안 하면 이 표준가림 시험이라든지 베인 테스트가 안 된다고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보링이 시작이 되면 어디까지 같이 와야 돼요? 원위치 시험까지 같이 와야 돼.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요, 정말 이 관계를 이해를 못해. 그러면 뭐가 포인트인지, 왜 저걸 해야 되는지 아예 자체를 이해를 못해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여러분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 가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